현재 시점은 태평양 전쟁 초반인 1942년 5월 초로 미드웨이 해전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해군은 제1기 작전으로 전쟁 초반의 목표를 전부 달성하고 본토 방어와 미 항모 전단 격파를 위한 제2기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2기 작전의 주전장이 될 곳은 북태평양의 알류샨 열도와 미드웨이 섬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연합함대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제2기 작전에 쏟아붓기로 했는데 그중 특히 주력 항모부대 전력은 알류샨이 아닌 미드웨이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류샨 열도를 공격하는데도 항모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알류샨 작전에는 항모 류조와 준요의 두 척만 참가할 예정이었고 미드웨이 작전에는 진주만 기습에 참가했던 항모 6척 전부, 즉 제1항공함대, 제1, 2, 5 항공전대 소속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 쇼카쿠, 즈이카쿠가 전부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5항전의 쇼카쿠와 즈이카쿠는 미드웨이 작전 한 달 전인 5월 초에 호주를 마주보는 포트 모레스비 공략 작전을 지원할 계획이 미리 잡혀 있어서 이 작전을 마치고 빨리 일본으로 귀환해서 미드웨이 출격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에 항모 6척이 투입되기 때문에 미 해군 항모가 몇 척이 나오든지 상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관해 당시 일본 기록에는 미드웨이 작전에 나서는 일본 함대의 규모에 대해 하등의 불안도 없었다는 대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본군의 미드웨이 작전은 기본적으로 항모부대가 미드웨이 섬 북쪽으로 접근해 함재기를 발진시켜 미드웨이의 항공력을 분쇄하고 육해군 상륙부대가 미드웨이 섬에 상륙해 점령 작전을 펼치는 것을 엄호하면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미 항모 전단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작전이 펼쳐지는 동안 하와이와 미드웨이 사이에 잠수함 부대를 대거 투입해서 미 항모부대가 미드웨이 쪽으로 접근하면 이를 포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일본 해군의 미드웨이 공격은 미군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섬을 빨리 점령해서 그곳에 항공대를 배치시키고 가장 중요한 미 항모부대와의 결전에 이 항공대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섬과 섬의 항공력을 빨리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모 전단 결전에도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미드웨이에서 항모 결전이 벌어진다면 알류샨 열도 공략에 참가했던 함대들도 급속 남하시켜 미드웨이 방면을 지원하게 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미드웨이 섬을 점령한 후부터 항공대를 진주시키는 등의 준비를 갖추는 시간을 약 일주일로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의 이런 기본 전략은 미드웨이로 향하는 일본 함대가 미 함대에 먼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작전에 일본 측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 장관이 직접 작전에 참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사령 장관이 기함에 탑승하고 직접 온다면 출항 후에는 기함의 무선 통신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체 작전 지휘에 큰 지장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연합함대 수석 참모였던 쿠로시마 카메토의 전후 회상에 따르면 이번 작전이 연합함대 결전 병력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어 치러지는 중요한 작전이니만큼 지휘관이 선두에 선다는 당시 일본 해군의 관행대로 야마모토 사령 장관이 출전하는 것이 전 함대의 사기 진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고 출격 후 기함이 무선 침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경우 항공기에 신호를 보내고 이를 전달하는 식도 가능했고 당시 기함 야마토가 항모 전단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더라도 뛰어난 무선 수신 능력으로 전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마모토 사령 장관이 직접 미드웨이로 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작전을 알파벳 두 글자를 넣어 MI 작전이라고 칭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룬 도상연습 직후인 1942년 5월 5일 일본은 대본영 해군부 명령 제18호를 통해 미드웨이와 알류샨 열도 공략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대본영 해군부 명령을 줄여서 대해령이라고 칭하는데 대해령 제18호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 장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AF가 미드웨이를 뜻하고 AO는 알류샨 열도를 뜻합니다. 또한 미드웨이 작전에 관한 육해군 중앙협정도 맺어졌고 육군 상륙부대가 서쪽의 샌드섬, 해군 상륙부대가 동쪽의 이스턴 섬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다른 부속 명령들을 포함한 이 대해령 제18호가 미드웨이 관련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대가 미드웨이로 출발하기 전에 이날 내린 명령을 수정해야 할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 작전 이전 5월 초에 별개의 작전을 통해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 섬을 장악했는데, 이걸 미리 알고 있던 미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일본군을 공격했고, 미 항모부대가 나타나자 일본은 경항모 쇼호와 제5항공전대 쇼카쿠, 즈이카쿠를 급파했습니다. 양군의 항모부대는 5월 7일과 8일 인근 해역에서 세계 최초의 항모 간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노해 해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미 해군은 항모 렉싱턴을 잃었고, 일본은 경항공모함 쇼호가 침몰했으며 항모 쇼카쿠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닥터제이 사노해 해전으로 검색해보시면 재생 목록 태평양전쟁 4와 5의 사노해 해전을 자세히 다루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노해 해전에서 쇼카쿠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한 달 뒤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즈이카쿠도 많은 수의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어 미드웨이 작전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 해군은 소모된 숙련 조종사들을 신속히 채워 넣을 인력풀도 모자랐습니다. 일본 해군 수뇌부에 상세한 전사자 보고가 들어간 것은 5월 14일이었고 결국 즈이카쿠와 쇼카쿠 두 척 모두 미드웨이 작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대 출격 직전인 5월 25일에는 또 한 번의 도상 연습이 행해졌는데, 일본군 측을 맡은 청군, 미군 측을 맡은 적군 항모전단이 미드웨이 섬 남동쪽에서 맞붙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항모는 즈이카쿠와 쇼카쿠를 뺀 나머지 4척으로 구성되었고, 미국은 항모 2척을 동원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습이 실시되었는데, 청군 측에서는 항모 1척 침몰에 2척 손상, 그리고 적군 측은 항모 2척이 전부 침몰한 결과로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미 항모전단의 공격이 일본군의 미드웨이 공습 후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미드웨이 공격 중에 미 항모전단이 공격을 가해올 상황도 염두에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출항이 점점 다가오면서 일본 해군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이 작전이 미드웨이 섬 점령이 주목적이 아니라 미 항모부대의 격파라는 것은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거듭된 발언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5월 초에 사노해 해전 등을 거치면서 미드웨이에 미 항모전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시 미드웨이로 향했던 제1항공함대와 제2함대의 막료들 사이에 크게 퍼졌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사노해 해전에서 항모 렉싱턴만을 잃었지만 일본은 미국의 정규 항모 2척을 침몰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미국의 정규 항모 숫자가 서너 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노해 해전으로 미 항모부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5월 15일에 미 항모 2척이 마셜제도 남쪽에서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다는 목격 보고도 들어옵니다. 여기서 목격됐다는 미 항모부대를 다시 찾지는 못했지만 남은 미 항모들이 남태평양에서 호주의 고립을 막기 위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본 해군 내에서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미 항모부대와의 결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과 함께 당시 일본 함대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미 5월 초에 도상 연습을 다룬 영상에서도 이 사자성어로 일본군의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지만, 그때는 전쟁 초반 잘 풀리는 전황을 근거로 가졌던 자신감이었고, 사노해 해전을 거치면서 이런 자신감이 더 배가 되었는데, 사노해 해전에 참가했던 즈이카쿠와 쇼카쿠의 제5항공전대는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인 1941년 9월에 편성되었고, 당시 주력 항모 6척 중 전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2척이 사노해 해전에서 미 정규 항모 2척을 침몰시킨 것으로 생각되었고, 제1항공함대에서는 이를 속된 말로 2000년에서 예전에 소개된 말이지만 첩의 자식이라도 승리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정예부대인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의 제1, 2항공전대에 비해 전력이 약하다고 생각된 제5항공전대를 첩에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5항전이 태평양 미 항모부대 절반을 격파했는데, 정예 항모부대인 1, 2항전에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가 출전한다면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미 항모부대가 실제 나타나도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 미드웨이 출격 직전에 일본 해군 내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6척으로 예정되었던 항모 동원이 4척으로 줄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함대에 많은 수의 막료들이 전후 회상에서 미드웨이 작전의 목적이 항모 결전이 아니라 요지 점령, 즉 미드웨이 섬 점령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밝히고 있어서 작전이 시작되면서도 일본 함대 내부에서 작전 목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사베 토시사부로 제1항공함대 참모는 이와 관련해 전후회상에서 미드웨이로 출격할 때에는 진주만 때의 비장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리 수병들이 자기 사유품을 전부 함에 탑재했고 긴장하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작전에 대한 비밀 유지도 거의 안 돼서 어느 함대 사령부는 요코스카 우편국에 6월 이후에 당 함대로 보내는 우편물은 미드웨이로 보내라는 전보를 쳤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보내는 편지에 작전 관련 내용을 적은 수병들이 있어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1기동부대라고도 불렸던 제1항공함대는 1942년 5월 27일 일본 시간 오전 4시 하시라지마 정박지에서 출항했습니다. 이날 하시라지마 정박지는 가랑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았다고 합니다. 제1항공함대에는 항모 4척을 비롯해 호위대로 전함 2척, 중순양함 2척, 정순양함 1척과 구축함 12척 그리고 유조선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5월 26일과 이틀 뒤인 28일 사이판에서 수송선에 탑승한 미드웨이 점령 부대와 이를 호위할 호위함대가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탑승한 야마토를 위시한 연합함대 주력부대와 제1함대, 제2함대가 오전 4시부터 하시라지마에서 출항했습니다. 주력부대에는 야마토를 비롯해 전함, 나가토, 무츠와 경항공모함, 호쇼, 구축함 9척과 수상기 모함 2척, 유조선들이 포함되었고 주력부대의 일부인 제1함대에는 전함 4척과 경순양함 2척, 구축함 9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공략부대인 제2함대에는 항공모함 즈이호, 그리고 전함 공고, 히에이와 중순양함 4척, 구축함 8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류샨 열도를 공격할 제2기동부대와 상륙부대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북부 오미나토 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비록 미드웨이를 향해 출항한 모든 함정이 결전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항한 함대의 규모를 볼 때 이번 전투에 일본 연합함대 명운을 걸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감에 넘쳤지만 무언가 불안한 출발을 하는 일본 함대. 다음 영상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측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